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누구를 바보로 하는 겁니까? 보험료를 왜 더 내야 합니까? 하지만요, 여러분들 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더 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편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요,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세를 하겠다,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요, 모두가 반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런데 잘 모르고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기 좋은 떡이라고 해서 덥석 받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공짜로 준다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근데 과연 좋아해야 될까요? 기초연금은 자기 안에서 받는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많이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젊어서 자기가 번 돈의 30% 이상, 50% 이상 엄청나게 내야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기초연금은 자기가 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공짜 돈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세금으로 충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을 더 내라는 뜻이 바로 공짜 기초연금을 준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받아 모으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세금 내는 것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앞으로 기성세대가 그것을 받아 먹고 나서 죽고 난다면은 세금은 별도로 내지 않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요, 빚내서 생활해서 쓰는 사람 따로 있고요, 빚 갚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청년들 다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손자녀들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이러한 짐을 짊어지게 만들어야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현명한 부모님들, 어르신들이라면요, 공짜 좋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당장 없으니까 공짜를 즐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요, 그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자상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떻습니까? 예의를 갖추는 분이죠. 또 어떤 분은요, 지하철 65세 이상이면은 무료인데 굳이 티켓을 끊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세대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하는데요,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는,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죠. 어르신이 돼야 되겠죠. 나이를 먹어도 정말로 품격 있게 늙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기초연금만 좋아하게 된다면 공짜죠. 그러면 청년 세대는 지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현재도 국민부담률이라고 해서 조세부담률 23.9%요. 그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 GDP 중에서 세금으로 내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23.9% 엄청납니다. 근데 국민부담률이라고 해서요, 어떻습니까? 준조세라고 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기타 등등의 것까지 다 합친다면 국민고통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국민부담률이 현재 32%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짜 국민연금 지급하고, 기초연금 지급하고 뭐뭐뭐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요, 버는 돈의 6, 70%를 바로 국민부담률로 내야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은 기성세대가 받고 빚은 청년세대가 갚는 꼴을 우리는 좌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좌시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생 공짜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반발해야만 합니다. 물론 당장 세금 안 내는 사람은 반발하지 않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뜻이 있는 사람이고 젊은이들이라면 무조건 반발해야 되겠죠. 이런 것 퍼주기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시는 보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 4% 인상안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발하는 것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를 4% 인상하는데 50%를 지원하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더 반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를 지원받는 종업원이라면, 근로자라면 그다지 반발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스럽죠. 기분 나쁘죠. 하지만 예전에 너무 적게 냈던 거 아닙니까? 3%, 6%, 9% 냈거든요. 하지만 OECD 평균이 18.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더 낸다, 13% 낸다는 것은
정말로 조족지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로 OECD 국가에 비해서요. 물론 급작스럽게 돼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유정자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표를 의식해서 생긴 그런 악폐고 잔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OECD 국가 대비해서 지금 4% 내는 것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고요. 기꺼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기업이 아닌 근로자라면요, 더욱더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 금액에 대해서 반을 또 지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국민연금보험료를 전액 100% 내는 자영업자가 반발한다. 그러면 근로자보다는 조금 더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보험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바로 보험료를 좀 더 내므로써 어떻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 다음에 후손들한테, 청년 세대한테 짐을 어느 정도 덜어주겠다는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통분담을 좀 미리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연금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요, 기성세대는 일부 보험료 부담을 더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거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요, 소득공제 혜택 등으로 충분히 보험료 부담이 상쇄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납니다. 그리고요, 사업장 가입자는요, 50%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보험료가 늘어난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부담은 좀 더 되겠지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공제액이 늘어나겠죠.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매월 55만 5,300원을 낼 경우 매년 333만 원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480만 원으로 공제가 확대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율 26.4%일 때 매년 126만 원을 환급받고 30년이면 3,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요, 매년 투자한다면 엄청나겠죠. 그것을 100년간 투자한다고, 뭐 100년은 아니겠죠. 한 50년, 70년 투자한다고 하면 엄청나겠죠. 그 다음에 한계세율, 소득세율 49.5%인 사람은요, 매년 238만 원을 환급받고 30년이면 7,128만 원의 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50년, 70년 투자한다면 엄청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은 별게 아닌 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낸다, 4% 더 냈을 때 그렇다면 과연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받는 혜택은 또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5만 5,300원 납입 시 매년 666만 원 어떻습니까? 그 자영업자는 100% 자기가 내다 보니까 666만 원 소득공제 받는 것에서 그 4% 이상이 된다면요, 총 13%를 내다 보니까 962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득세율 26.4%일 때 자영업자는 78만 원을 매년 환급받고요, 49.5%일 때는 146만 원을 매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급액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 47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26.4% 대상자는 65세 시점에 1억 원 이상을 모을 수 있고요, 49.5% 대상자는 거의 2억 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만약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각각 26.4%는 4억 원 이상, 그 다음에 49.5% 대상자는 7억 6천만 원 이상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환급액을 4%가 아니라 6% 투자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26.4% 대상자는 65세 시점에 거의 2억 원, 49.5% 대상자는 3억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고, 100세까지 투자한다면요, 26.4%는 14억 4천, 그 다음에 49.5%는 27억 원 이상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익을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추가 납입액은 1억 3,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3,920만 원 대비해서 얻는 돈이 엄청나죠.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매년 투자한다면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낸 돈 대비해서 엄청난 수익이 있다 보니까 낸 돈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보험료 4% 인상 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더 내더라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상품들만 잘 정리하더라도
저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배워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절세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 이렇습니다. 50% 지원액이 늘겠죠. 물론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 되겠습니다. 지원액이 현행보다 144%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수월에 617만 원 받는 사람은 매월 40만 원을 무상 지원받고 1년이면 480만 원을 받습니다. 30년이면 1억 4,400만 원 받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부담감을 해소시켜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는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보고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빚에 대한 그 억눌린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 정신적인 그런 부담감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고통부담으로 정말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의 책임감을 고취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 세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가입이나 이미 계속 가입 같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가입이나 이미 계속 가입은 보험료율과는 그다지 많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수준으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대한 보험료를 많이 내라고 저는 권합니다.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한 그 공통 분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수할 수도 있고요. 많이 내야만 어떻습니까? 더 많은 연금액하고 각종 혜택, 장애연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족연금까지 다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많이 내야만 소득공제도 혜택 받고, 그 다음에 50% 지원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때다 해서요. 그 틈새 시장에 대한 틈새 마케팅, 니치 마케팅을 하는 보험 판매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연금보험 판매자들은요, 국민연금보험료가 일상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제는 국민연금 믿지 마시고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정말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듯이요. 연금보험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노후준비 상품으로는 최악이라는 것을 극복할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사업비 때문에, 보증비용 때문에, 각종 그 펀드 상품이라고 하면 펀드 운영 수수료 때문에 정말로 수수료가 엄청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10년 납 같은 경우 8년에서 10년 돼야 원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시율 떨어지면 10년, 12년, 13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복리 효과하고 비과세 효과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미래에 받게 되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요, 형편없이 똥값이라는 것이죠. 물가 상승률로 할인한다면 미래 40년 뒤에 받게 되는 300만 원은요, 현재 가치로 몇십만 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65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산다면 또다시 현재 가치는요, 똥값에 똥값밖에 되지 않으니까 절대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을 절대로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모조리 해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품을 가지고서 노후 준비를 하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인이든 아니면 친구든 전문가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후 준비하고 자산 관리를 실패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 고민 한 방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금의 NGP 플래너로요.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10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두 번 하고요. 강남역 공간이지에서 하고 저한테 5만 원 입금하시고 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때 제가 저서에 사인해 주던가 아니면 이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나오시면은 2, 3분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국민연금보험료 4% 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대비해서 그래도 아직 저조지열의 부담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청년 세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율 인상 때문에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환급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더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요. 이 기회에 국민연금보험료 올랐다고 연금보험 판매하는데 혹해서 연금보험 가입한다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영영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